안녕하십니까. 웰리스병원 소화기내과 원장 이기조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급성으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염증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면 대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을 얘기합니다. 대개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들은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잘 발생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는 전체 환자의 70%가 1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할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잘 발생하는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자들의 연구 결과 몇 가지 가설들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평소의 식이습관, 흡연,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변화되면서 질환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육류를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장내 염증을 유발하여 장내에 해로운 미생물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생기면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사, 혈변, 복통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딱 대장에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변이나 설사가 좀 더 흔하게 발생하고 복통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크론병의 경우는 복통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크론병의 특징이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우리 몸의 소화관 전체에 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서 복통, 설사, 혈변 외에도 입안이 헐거나 치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콧물처럼 끈끈한 형태의 설사나 혈변이나 복통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및 대장 내시경, 오프시티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이 병을 뿌리 뽑는 완치하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해를 유지시키고 점막병변을 치유해주는 약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해라는 말은 혈변, 설사, 복통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점막 치유는 내시경 검사상에서 장의 염증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이미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약물치료로 증상이 없는 상태와 점막이 치유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약을 처방할 테니 약을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없어지는 병도 아닌데 약 먹고 불편한 증상이 없어지면 중지했다가 증상이 또 발생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약을 통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와 점막 치유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병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을 먹다가 중지해서 병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 보면 장이 좁아지고 장 건강이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약발이 안 받게 되어서 나중에 약을 다시 시작해도 염증이 잘 낫지 않고 혈변, 복통이 지속되어 어쩔 수 없이 장 절제 수술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가 꾸준히 유지되지 않으면 꾸준히 유지했을 때보다 장에 대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전과 악화의 반복 없이 치유 상태가 약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유사의학 내지는 주변 분들께 추천받은 몇 가지 보조식품을 나열하시면서 먹어도 되는 건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보완대체 치료나 식이요법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런 특정 보조식품이 다양한 연구 및 실험에서 진짜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인증된 것이었다면 이미 FDA 통과가 되어서 보조식품이 아닌 약으로 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보조식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고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효과도 좋고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으며 보조식품보다 가격도 더 경제적인 병원 처방약을 꾸준히 잘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질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도 아직까지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증거나 결과가 부족합니다. 오메가3의 경우도 오메가3 보조제 자체를 오일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장애나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 보조제보다는 등푸른 생선, 들기름,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도록 권유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9배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를 반복하고 하루에도 화장실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해야 하며 젊은 나이에 진단돼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가 역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관과 신경계는 수억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 있는 나쁜 물질이 장으로 가서 장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경험해봐도 관해 유지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시던 분들이 야근을 자주 해서 몸을 혹사시켰거나 과도한 정신적인 충격 및 스트레스 이후부터 갑자기 혈변이나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나 식단 관리뿐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정신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관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증상이 없이 조절이 잘 된다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치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유수의 제약사들이 좋은 약을 내놓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되는 그날까지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